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제어문 중에 for를 이용한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for나 while과 같은 반복문이 있고요. 그리고 if와 같은 조건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제어문 중에 반복문인 for랑 while 그리고 조건문인 if에 대해서만 잘 아신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 제어문, 구문들은 다 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for문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for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뭐 하는 동안 반복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for문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라고 해서 기본 구문이 어떻게 생겼나를 같이 이제 쓰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for문의 기본 구문 형태는 우선 for를 써주시고 한 칸 띄시고 변수 for를 쓰시고 한 칸 띄시고 변수를 써주신 다음에 다시 한 칸 띄시고 in을 써주시고 다시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자료형들 중에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스트형도 쓰고 또 튜플형도 쓸 수가 있고요. 문자열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자료형들을 쓰실 수가 있겠는데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문자열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의 이제 좀 뒤쪽 부분에서는 이 자료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 중에 요 리스트, 튜플, 문자열 말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 중에 range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요런 자료들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에는 얘네들이 있고 기본 구문은 for 띄고 변수 띄고 in 띄고 요런 자료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콜론을 찍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콜론을 찍어주는 얘가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반복할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다. 써보면은 반복할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 요런 콜론이 반복할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줄을 내려오신 다음에 네 칸을 떼어 주셔야 돼요. 네 칸을 띄어 가지고 내가 반복할 구문들을 이제 영역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칸을 띄고 나서 내가 반복할 문장 1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내가 반복할 문장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한 줄을 더 내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네 칸을 띄워주신 다음에 문장 2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지금 콜론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여기 네 칸씩 띄워주는 요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칸을 띄워주는 애가 역할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반복할 구문을 분리 뭐 영역을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들여쓰기 됐다, 뭐 띄워줬다, 뭐 많이 얘기하는 건 들여쓰기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여쓰기 된 부분들, 이렇게 들여쓰기 돼서 나타낸 요 문장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을 하나의 그냥 블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블록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 동안에, 요 조건 동안에 반복하는 구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블록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형태는, 구문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다시 한 번만 보면은 for 띄고 변수 띄고 in 띄고 그리고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자료 형태를 나타내 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할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콜론을 찍어 주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그 반복할 그 구문들 블록을 어떻게 정해주냐라고 하면은 들여쓰기, 즉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고 그 띄어쓰기는 4칸 띄어쓰기로 구분을 한다. 4칸 띄어쓰고 문장을 써주면은 요 문장은 반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조건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줄을 바꿔주시고 4칸을 띄워주신 다음에 문장 1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4칸을 꼭 스페이스로 띄어야 되냐? 4칸을 스페이스로 띄셔도 되고 아니면은 탭을 이용하셔서 띄셔도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은 캡슐룩 위쪽에 있는 탭이라는 키가 있죠. 탭을 한번 누르시면은 4칸 띄어 쓴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구문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기본 구문대로 우리가 지금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에 뭐 리스트, 튜플, 문자열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각각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파이썬 아이들 켜주시고요. 그리고 새 스크립트 창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포문을 보기 위해서 뭐 첫 번째로 for 띄고 그리고 어떤 변수를 써야 된다라고 했었죠. 변수로는 뭐 i를 쓸까 해요. 그리고 한 칸 띄고 in을 써주고, 그러고 나서 변수 할당 가능한 자료를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먼저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만든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한글 문자열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1, 2, 3 요렇게 해주고 요 조건 동안에 i라는 변수가 반복을 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때 이제 반복할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중요한 콜론을 찍어야 돼요. Shift 누르고 세미콜론을 눌러서 콜론으로 만들어 주시고 엔터 쳐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4칸이 띄어쓰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콜론을 안 찍고 엔터를 치신다라고 한다면은 커서가 지금 그 맨 처음으로 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위쪽에다 콜론을 찍고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 한들 이게 자동적으로 4칸이 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릇을 들이시면 좋은 거는 이런 제어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제어문의 끝에 그 영역의 시작을 알리는 뭐 반복이 됐던 조건이 됐던 그 시작을 알리는 콜론을 찍은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4칸 들여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i, 요 i라는 변수가 어떤 값으로 나오는지 우리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실행, F5 누르셔도 되고 런에 런 묘들 누르셔도 되고,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는 항상 바탕화면에 뭐 파이썬 코드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지금 포문에 대해서 보니까는 뭐 for test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테스트 1, 2, 3이라고 한 줄씩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문자 열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문자 열에 지금 요소들을 보면은 테, 스, 트, 1, 2, 3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된 애들로 구성된 문자 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결과를 봤더니 이 변수가 처음에 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문자열 테스트 1, 2, 3의 첫 번째 글자인 태를 우리가 받아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엔 두 번째 글자인 스를 받아서 출력하고, 그 다음엔 세 번째 글자인 트를 받아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자열에 차례대로 하나씩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뭐 리스트형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LL이라는 애로 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뭐를 만들어 볼까요? 문자열 하나 넣어보고, 네, 영어로 문자열 하나 넣어보고, 그 다음에 숫자 1, 2, 3, 네, 요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해볼까요? 4, 이번에는 뭐 변수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뭐 i를 넣으셔도 되고 j를 넣으셔도 되고 한글을 넣으셔도 되는데, 뭐 저는 뭐 똑같이 그냥 i를 넣을게요. i in, 이번엔 리스트를 받아오고자 해서 여기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LL이라는 리스트를 받아오겠다. 그리고 중요한 콜론을 찍어 주시고 엔터 프린트, 이번에 출력하고자 하는 애도 우리가 i라는 변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좀 예측을 해볼까요? 요 리스트의 지금 요소들은 뭐죠? 테스트라는 문자열 하나, 그리고 1이라는 숫자 형태 하나, 그리고 2라는 애 하나, 3이라는 애 하나, 총 4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애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6개의 글자를 갖고 있는 애였다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가 하나의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즉 4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테스트라는 문자열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볼까요? 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요 앞쪽은 우리가 그 위에서 테스트했던 거기 때문에 같이 출력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테스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측한 대로 테스트라는 문자열, 두 번째 1, 세 번째 2, 네 번째 3이라는 값이 차례대로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문자열에 대해서 반복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리스트 형태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튜플에 대해서 볼까요? 튜플 테스트 첫 번째 거라서, 뭐 튜플은 어떻게 만들 거냐, 뭐 라운드 가로로 해서 1, 2, 3 뭐 요렇게 만들면 튜플이 만들어지겠죠. 4, 이번에도 반복하고자 하는 변수 그냥 i로 쓸게요. i in tp1, 그리고 콜론 찍어주시고 print i, 이렇게 되면 결과 출력은 뭐가 될까요? 위쪽 것도 나오면은 좀 보기가 귀찮으니까는 전체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Alt 3 누르시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된다라는 거 전에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은 튜플 형태의 요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하고 2랑 3이 차례대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은 1, 2, 3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튜플형. 그럼 튜플 형태랑 튜플 형태를 갖고 있는 리스트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얘도 주석 처리를 하고 tp2라는 애를 만들고, 이번에는 튜플 형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료 형태를 2, 3, 그리고 뭐 4, 5,
네, 이렇게 만든 상태로 이번에는 for I in TP2 print TP2 print I.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지금 리스트형에 요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요소는 또 튜플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요 리스트 형태에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리스트의 요소 안에 문자 열이 있었는데 그 각각을 출력을 해봤더니 문자 열을 그냥 하나의 요소로 보고 하나 출력되고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씩 1, 2, 3이 각각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형 안에 튜플 형태를 놔뒀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출력될까요? 리스트의 요소 개수만큼 출력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 요소를 보면은 요렇게 1, 2가 튜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애 하나, 2, 3이 튜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 하나, 4, 5가 튜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 하나 라고 해서 3개가 우리가 출력이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리스트형 안에 있는 튜플 형태들 각각 3개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료형 안에 자료형이 있는 경우에는 변수 지정한 자료형을 기준으로 내부 요소의 형태를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는 가장 큰 자료형을 기준으로 그냥 내부 요소는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튜플형, 그리고 리스트와 튜플 또는 리스트와 문자열이 결합된 것까지 우리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우리가 그 영상 초반에 얘기 드렸던 레인지라는 애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레인지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범위를 반복해주고자 하는 구간의 범위를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or I in, 여기서 변수로 제가 계속 i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여기에 뭐 num이라는 애로 변수를 쓰셔도 되고 뭐 a라는 애로 변수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수 이름을 정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I in range, range라는 애를 쓸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range 3하고 print I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냥 우선 실행을 해보면은 0, 1,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레인지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3번 반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3번 반복을 할 동안에 각각의 값은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0부터 시작해서 2값까지 들어가서 총 3번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주석을 써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0부터 2까지 3 전까지의 정수가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0, 1, 2가 반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꼭 0부터 반복을 하지 않고 약간 구간을 정해줄 순 없나요?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변수 i로 주고 레인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작점하고 끝점을 정해주시면 되는데 시작점을 내가 만약에 1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1, 그리고 끝값을 내가 만약에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까지 반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1부터 6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print I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앞에 거는 0부터 3 전까지의 정수 동안에 반복을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그 말로 하면은 1부터 5까지 1부터 즉 6 전까지의 정수까지 반복을 하겠다. 즉 1, 2, 3, 4, 5까지 반복을 하겠구나. 즉 내가 만약에 요때 변수 i를 출력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은 1, 2, 3, 4, 5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 실행해 보시면은 네, 위에 거 0, 1, 2 나왔던 거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은 내가 시작점을 1부터 시작해서 끝점을 6 앞에 숫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는 1, 2, 3, 4, 5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꼭 요거를 그 증가하는 크기가 1씩 증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얘의 증가나 감소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 for i in range 시작점 우선 적어주시고 끝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걔의 증가하는 크기 여러분들이 뭐 증가나 감소하고자 하는 크기를 적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크기로 내가 증가를 하면서 내가 반복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값이 갈 건데 그때 2씩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은 1, 3, 5 요렇게 출력이 되겠죠. 실제로 맞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실행해 보시면은 네, 앞에 거 반복돼서 출력이 됐고 마지막 3개의 결과를 보시면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크기로 증가를 했으니까 3, 그 다음에 또 이 크기로 증가를 했으니까 5. 그러고 나서 봤더니 내가 끝값이 지금 6 전의 값까지, 즉 5값까지 반복이 돼야 되니까는 5값이 나왔으니까는 이제 요 반복문이 for문이 끝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